1500평 되니까 적어도 한 10필지로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나누어서 건축허가를 받게 된 이 노란 부분을 건축법 2조 1항 11호 나무구도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농림지역인데 농지법에 의한 농업보호구역입니다. 이런 곳에 건축허가 가능한지와 그 진입로가 지금 비포장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제 설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DDR 네이버 카페로 질문하시고, 또 구체적인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보면 토지이움 사이트에서 캡처한 도면입니다. 지적도 위에 도시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도면입니다. 여기 보면 용도지역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농림지역이고, 그 다음 농지법에 의한 농업보호구역인데요. 농림지역은 원칙적으로 일반주택이, 단독주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의 농림지역에 보면 법으로 규정하거나 지자체 조례로도 일반주택은 허용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농업인 주택만, 농림어업인 주택 또는 농어가주택만 허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보호구역이면 단독주택이 허용됩니다. 그 법적 절차는 한번 보도록 하고요. 우선 전체적인 위치라든지 이런 걸 한번 보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도로는 건축법 도로입니다.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있는 도로는 법정 도로는 아니지만 공로가 되어 있는, 또는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목의 행정청의 지정도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 두 필지의 도로는 지정도로가 맞고요. 이건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노란색의 이 비포장 도로는 지목이 과수원이나 임야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도로를 형태는 도로 형태로 지금 분할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목이 과수원 또는 임야이다 보니까 여기는 당연히 건축법 도로가 아니라고 보죠. 그래서 이것을 지목을 도로로 바꾸고 또 형질을 변경해서 가급적이면 포장까지 하는, 물론 비포장도 허가는 됩니다만 포장까지 해서 도로를 만들으라고 행정지도도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만이 이 근처의 토지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은 약 1500평 정도 되다 보니까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네모로 다 잘라놓았잖아요. 이 잘라놓은 면적은 150평에서 한 200평 정도 되는 건데, 도시지역은 50평 미만짜리 주택부지도 있지만 비도시지역은 150평 내외는 돼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1500평 되니까 적어도 한 10필지로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이제 그걸 나누어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 노란 부분을 공도, 그러니까 건축법 2조 1항 11호 나무구도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가무구도로는 법정도로는 만들 수가 없고요. 자, 그래서 오른쪽 위성 사진을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마을 안길이 있는 게 보이고, 이 마을 안길을 따라서 지정도로가 있다가 비포장 상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농업보호구역인 것은 이 근처 500m 이내에 큰 저수지가 있다는 겁니다. 저수지로부터 500m 이내에는 농업용수인 저수지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경지정리도 하지 않고 자연 상태로 그냥 두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농림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국토계획법 76조 5항 3호에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건축 제한을 해가지고 농림지역은 안 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 있습니다. 농림지역은 단독주택 허용 안 된다라고 돼 있고요. 지자체 조례로도 위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가주택은 법으로 허용하고 있고 다른 기준은 이제 지자체가 판단하겠죠. 그런데 76조 5항 3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이면, 근데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농지법의 용도지역은 농업진흥지역하고 외지역, 그러니까 진흥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곳이 외지역이죠. 두 개로 나눠지고,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나눠지는데 여기는 보호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국토계획법을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국토계획법에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한은 배제하겠다. 농지법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농지법에 오면 농지법 시행령 30조에 보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그러니까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물론 당연히 농업과 관련된 것을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관광농원 사업이라든지 주말농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되는 농수산물 관련 시설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저수지에 경관 좋은 곳에 단독주택만 허가받을 수 있다면, 또 단독주택 부지로 분할한다면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으니까, 다른 것은 다른 시간에 공부하시고, 단독주택이 허용되는지를 이제 본다면 30조 2항 1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그러니까 300평 미만으로 해서 감옥에 시설을 허용하겠다. 이 감옥이 단독주택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가보면 건축물의 종류를 크게 29가지로 나눠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단독주택, 두 번째가 공동주택, 세 번째가 일종건생, 이성건생 쭉 이렇게 29개까지 나가는데, 별표 1의 1호가 단독주택인데, 단독주택은 다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렇게 나눠서 감옥을 우리는 순수단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호 감옥의 순수단독은 1000제곱미터까지는 농업보호구역에서 허용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단독주택을 짓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농지를 전용하는데도 허가권자의 재량권도 있을 수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진입로 확보입니다. 건축물이 지어지면 건축물 이용자의 편의와 긴급시에 피난 차량의 통행로 확보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접도 의무에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빠르게 와야 되고, 또 환자가 생겼으면 앰뷸런스가 빠르게 들어와야 하며, 또 기타 위생상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서 건축 허가에는 접도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허가권자가 할 권한이 있다라고 대법원이 유권에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접도 의무입니다. 보면 건축법 2조 1항 11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4m 이상의 도로가 원칙이고, 또 그 이전에 도로가 보행만 하는 도로는 허가 안 된다. 또 자동차 통행만 하는 자동차 전용 도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동시에 가능한 도로여야 하는데, 너비는 4m 이상이어야 된다. 원칙이.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지형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천 제방이 너비가 3m인데 자동차 통행이 충분히 가능하고 여러 가지 무슨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러니까 하천 관리에도 문제될 것이 없고 일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공로이단 말이죠. 그런데 그 3m를 4m로 넓힐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시내 지역으로 들어와 보면 옛날 노후된 마을에 가보면 다 골목길이 좁거든요. 물론 거기에 건축 구태선을 적용해가지고 넓힐 수 있는 만큼 넓히지만 넓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계단식 진입로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3m 이상으로 확보하면 된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다른 도로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막다른 도로는 공도로부터 갈려 나가서 그 끝이 도로가 끝나는 점, 이게 막다른 도로잖아요. 그러면 그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깊이가 10m 미만이면 폭이 2m면 되고, 10m에서 35m 미만이면 폭이 3m는 있어야 되고, 또 35m를 초과하면, 35m를 넘으면 6m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35m 이상이면 6m인데 그게 이제 비도시 쪽으로 오면 4m로 줄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예외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되는 게 접도 의무입니다. 건축법 44조에 이렇게 돼 있죠. 건축물의 대지는, 지금 우리가 이제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부지가 대지니까 말입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 이때 그 도로는 우리가 금방 앞에서 봤던 건축법 2조 1항 11호에 있는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감옥은 법정도로, 남옥은 지정도로였죠. 감옥의 법정도로의 대표적인 게 도시계획시설도로. 그러니까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을 만들어 놓은 도로죠. 물론 이제 도로법도로에 연결이 가능하면 도로법도로도 되고, 사도법도로를 개설해서 할 수도 있고, 농어촌도로도 기준에 맞으면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한 도로들이 있지만 기능과 폭, 역할과 폭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런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4조에. 그리고 45조에 오면 이 도로를 건축법도로로 지정을 해가지고 도로대장을 만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대장을. 그래서 도로대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토지이면 그냥 도로대장에다가 사인만 하면 되는 거지만, 나무 토지면 어떻게 했어요? 사용승낙을 받아서 도로대장을 만드는 양식에다가 토지 소유자가 날인하고 인감첨부해서 주어야 도로관리대장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도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정할 때는 도로관리대장 양식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씩 더 보면 44조와 45조가 적용되진 않는데, 비도시 면적은 적용이 안 됩니다. 어디에 있느냐? 건축법 3조에 있습니다. 건축법 3조에. 적용 계획을 해가지고 3조 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의 외지역, 그러니까 비도시지역을 말합니다. 또는 동이나 읍이 아닌 곳, 그러니까 비도시 면적에는 44조에 47조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비도시이기는 하지만 읍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용을 대부분의 지자체가 적용하고 있는데, 비도시 지역에 적용 안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지자체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지정을 하고 있고 이 지자체도 지정하고 있습니다. 왜? 진입로 4필지 중에 2필지가 건축법도로 지정이 됐다고 돼 있거든요. 토지이음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또 부동산 종합증명서에서 보니까 이미 만들어진 진입로 2필지는 건축법 지정도로라고 하는 게 나타나 있고, 지정 공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필지, 노란 색깔의 2필지는 아직 안 됐으니까 그걸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도로관리대장 양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의 위치, 지번, 건축주, 도로 길이, 도로 너비, 도로 면적 그랬는데, 이걸 이제 간단하게 줄여서 보면 이건 이제 법정 양식입니다. 이 양식에 보면 소유자가 서명 날인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감도 첨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아까 중요한 부분만 캡처했습니다. 대지의 위치, 지번,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도로 면적, 동의한 면적, 도로 써도 좋다고 하는 동의한 면적, 그러니까 동의한 면적만큼만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서명이나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감 첨부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옥의 도로가 돼서 건축법 도로가 되니까 누구나 쓸 수 있는 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내 토지가 지금 1500평인데 150평씩 10개로 쪼개가지고 팔을 때 사는 사람도 안심하고 제값을 쳐주고 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는 이런 곳입니다. 양쪽이 과수원인데 지금 이제 과수가 겨울철이다 보니까 지금 안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비포장 상태의 도로로 따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 주택이 있는 데까지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돼 있고, 저 공로에서부터 2필지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앞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소유자가 본인이면 문제될 게 없지만 타인이면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자, 사용승낙을 이렇게 받으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소재 지번, 지번 면적 됐습니다. 진입로 및 개발행위 건축허가 시 상하수도 가스배관 매립 이런 걸 승낙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는 모든 걸 동의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그 법정 양식의 날인과 인감을 첨부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만약에 안 해주게 되면 지금 이 토지 사용락을 받은 사람이 원소유자를 상대로
뭐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소송을 한다고 해서 건축법 도로로 반드시 지정해야 될 의무는 없고요. 지정을 동의해 줄 의무는 없는데, 이게 원래 한 필지였던 것이 분할해 가지고 가운데 노란 색깔의 진입로 부분을 기부 체납을 하려고 했는데 지자체가 안 받아줬던 겁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았으면,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으면 무상통행권, 바뀌었으면 민법 219조에 의한 유상통행권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유상통행권 소송을 할 수는 있어도 그 도로를 건축법 도로대장으로 곧바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자체의 44조에 의한 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접해야 되는데,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 44조의 접도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45조의 도로대장을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 45조 3항에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는 도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대장을 못 만든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안 해줄 거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까,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 서류를 이제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정하지 않고도 허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이 재량적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지자체에 이제 문의하고 계속해서 질의를 요구를 해보고, 안 되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지자체를 설득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할 걸로 보입니다. 더 법률적인 부분이나 대법원 판례 등이 궁금하시면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깊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정보는 저희 DDR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많은 대법원 판례와 자료들이 있습니다.